제가 저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요. 1차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때가 이제 상반기 때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LG에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주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ESS 배터리 수주가 이쪽 저쪽에서 계속 나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그 4680 배터리 양산 이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가 올라갔던 가나 다시 되밀렸을 때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야지 바닥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저점을 깨거나 저점을 다시 찍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LG엔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점을 깨도 심하게 깨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심하게 깨졌던 이유가 장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충격 이것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의 이제 레드 스윕 이렇게 되고 나니까 IRA 폐지 얘기 또 공공연하게 하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그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보조금, 그러니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AMPC 관련해 가지고도 삭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는 어찌됐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연비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버려 가지고, 연비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벌금 물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 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증시가 충격을 받는 데다 국장의 또 다른 내부적인 충격들, 요인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종이든 아니면 이렇게 회사든 간에 이 매크로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매크로가 일단 좀 안정이 돼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크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원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풀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그게 풀린다고 했었을 때는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 업황에 있어 가지고도 살짝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이 가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가가지고 그거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쪽 애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의회 구성이 상으로 봤을 때 저도 폐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상원도 60석이 지금 공화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제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진 못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 인하시켜준 거, 그거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보조금 삭감에는 동의할 것 같아요. 논리는 심플해요. 보조금을 없앤다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구민들, 어차피 그쪽 주민들 자체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지역 경제 문제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건 섣불리 못 덤비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없애려고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라는 게 절대 안 돼 하면서 막 삭발하고 뭐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정식이 아니잖아요.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조금은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MPC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또 금액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범죄인 걸 떠나 가지고 트럼프가 언제 법만 따진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선 좀 당초 봤던 것보다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큰일 났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요. 그런데 그나마 좀 해볼 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 쪽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전기차 가격도 엄청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안 받으면 아직은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북미 쪽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북미의 GM이나 또 심지어 테슬라까지 신차 출시 계획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거.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G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판매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공헌이익을 갖다가 플러스를 만들겠다. 이건 공헌이익이라는 건 이제 내부 관리비, 저쪽 그 본사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판매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비용하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략이 만약에 AMPC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AMPC 받은 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전기차를 더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GM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작년 이맘때 제가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24년 되게 안 좋게 보더라. 근데 요번에 컨퍼런스 콜 할 때 2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차량 판매 성장률이 25에서 30% 정도를 늘리겠다. 그럼 굉장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못하겠는데 하고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은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뭐 독일 업체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포커싱 돼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북미 시장 성장률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1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2차 전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뭐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30만 원 미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 관련해서는 이제 철강 산업 부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내부 관리에 조금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잇따른 화재가 자꾸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폭발 사고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그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관여가 됐고, 지금 구조에서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지만은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이게 6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네. 20만 원대, 뭐 25만 원, 6만 원? 이 상황이면 사실 지금 판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복 속도 자체는 어차피 업황이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될 테니까 그거는 당장에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 재무적인 안정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철강이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철강 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결로도 개별로도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급하게 막 팔아버리고 이러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통화가 안정이 되질 않고 여기서 1,500원을 만약 간다. 삼성전자 5만 원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첫 번째는 그 매크로 쪽에서 통화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안정이 된 다음에 봤을 때 지금 증시가 전반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섹터가 없지 않나요? 있나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은 지금 다 없는데, 그런 구조에서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뭐가 우선이 될지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우선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투명성이거든요. 불확실성,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우시겠지만은 새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는 환 리스크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시 자체 리스크, 그 가장 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섹터만 놓고 봤을 때 2차전지 섹터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냐를 봤을 땐 트럼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카운터 파트너가 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지금 쌉니다 하고 들어가서 단타 5%, 3% 치겠다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 아니고, 좀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평가 손실이 확대가 됐죠. 그런데 재고평가 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리튬 업체들 안에서도 치킨 게임이 형성되면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CATL이 조절했고, CATL 스타트 끊으니까 CATL만 조절한 게 아니에요. 호주에 있는 업체들, 라이온타운이라든지 필바라 미네랄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의 지금 생산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공급을 조절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 가격 하락 방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틴토, 세계 2등 광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틴토가 여기서 딱 리튬 가격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딱 볼 수 있는 게, 리오틴토가 돈이 없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이제 인수한 게 아니라 네.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리튬 가격에 빠지는 최적의 타이밍. 네네. 야, 그래서 진짜 이 가격 완전 박앤셀이다 해서 9조 7천억에, 9조 6천억에 아카디움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 여기서는 이제 리튬이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리튬 가격이 여기서는 더는 안 빠지겠구나. 세계 2위 광산업체가 9조 넘는 돈을 들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했다는 거는 아카디움 리튬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인수를 했겠죠. 그렇겠죠. 타이밍을 계속 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나오겠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가 783억,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341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왜냐면 고정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장 지어놓고 세팅하고 그렇죠. 인건비 네. 들어가고, 그게 해서 손실을 냈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2027년에 96,000톤, 27년에 96,000톤이고요. 26년에 67,000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1년 땡겨졌더라고요. 아,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27년에 96,000톤이 아니고요. 26년에 96,000톤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25년 내년 67,000톤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 계획이 좀 땡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K온하고 일주일 정도 돼서 3년간에 최대 15,000톤의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외부 고객사를 받은 거죠, SK온을. 그러면 SK온만 받을걸? 삼성 SDI 입장에서 리튬 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포스코 홀딩스 거 쓰는 게 훨씬 싸겠죠. 네. 공급비, 운송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그 리튬에 뭐 어떤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메인테넌스라든지 그런 게 다양하게 포스코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SK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포스코 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공급사가 다양화될 것 같고요. 광석 리튬 1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21,500톤이 가동 중에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이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입니다. 25,000톤 수산 리튬 공장 준공했기 때문에 이 25,000톤이 전기차 60만 대 분량이니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 외에 외부 고객사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물량이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가동률이 이제 50% 미만에서 내년에 뭐 67%, 뭐 70%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진이 충분히, 리튬 마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업체들 중단하는 거, CATL 중단하는 거 외에 새로 신규로 리튬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칠레만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칠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 돈 문제 때문에, 펀딩 문제 때문에 중단됐어요. 근데 언제 이게 재개될지가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무기한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미래에셋 레포트에 보니까 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50개 넘는 거 중에 지금 실제 진행하는 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무기한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리튬을 공급이 더 늘어나려면 신규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막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엄청 뛰어들어서 신규 공급이 늘어났다가 알아서 도태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리튬을 가장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염호 리튬밖에 없는데 광석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더 도태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생산 단가를 못 맞춰서. 네네. 근데 생산 단가도 맞춰야 되면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품질 최고 좋은 게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랑 아까 말씀드린 리오틴토가 인수한 아카디움 리튬, 그 다음 미국의 엘버만, 칠레 SQM, 딱 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 업체가 품질 측면으로도 싹쓸이 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도에 리튬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거는 광석 리튬 1공장 21,5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하고 수산화 리튬 25,0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이 내년에 다 더해지면 46,500톤이거든요. 46,500톤이 100%는 안 될 거고, 당연히 가동률도 있을 거고, 양산 수율도 있을 거니까,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46,500톤 중에 한 35,000톤 정도는 이게 실제 매출로 반영된다고 하면 25년도에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근데 에비타 마진이 포스코에서 잡은 게 23% 정도니까 23% 마진 곱하면 대략 나오는 영업이익 계산이 되실 거고, 그 영업이익에 그래도 리튬 업체들 평균적으로 PR 밸류에이션을 철강 업체처럼 10배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리튬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평균 PER 저는 그래도 20배에서 25배 정도는 줘야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면 20배에서 25배를 곱하면 그게 딱 시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시총이 포스코에 저는 좀 더해지면 합리적으로 리튬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돼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철강 쪽에, 왜냐면 철강이 워낙 포지션이 크니까 80% 이상 되니까 글로벌 주요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적극적인, 즉각적인 수입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 중국산 철강이 이렇게 막 활개치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서도 철강이 남아도니까 자꾸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중국산 철강한테 지금 트럼프 예상되는 관세는 60%입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급감 우려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어디가 가져가냐? 사실은 국내 업체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전체 철강협회 WSA에도 24년도에 철강 수요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25년도에는 조금 회복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포스코 IR 자료입니다. 보통 인도 얘기하면요, 네. 타타 스틸 많이 아실 그렇죠. 거예요. 타타그룹 네, 유명하죠. 타타그룹이 저는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철강은 타타가 2등이고요. JSW가 1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가 이 1등인 JSW랑 인도의 발빠르게 일관 제철소를 합작해서 5조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고요. 500만 톤 이상이에요. 500만 톤. 500만 톤이고요. 이 JSW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갖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하고도 소재 사업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인도에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인도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3억 톤이라고 밝혔어요. 3억 톤. 근데 포스코하고 이 JSW가 예측한 건 2.5억 톤이거든요. 2억 5천만 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7%입니다. 연평균 7%. 다른 데는 철강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다. 근데 여기 7% 성장하는 거니까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이 1등 업체 JSW를 강력하게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2차 전지 2030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요 30%로 잡아놨어요. 30% 잡아놨다는 얘기는 인도 시장도 연평균 이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7%에서 대략 30% 정도 성장해야지 판매 목표 이 30%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도 자체 고성장하는 철강 시장을 둘 다 잡으려고 저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요거는 보시면 칠레 지금 염호 리튬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25년 1분기에 최종 파트너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만약에 칠레까지 된다? 그럼 리튬 관련돼서 뭐 엘버말, SQM, 아카디움 리튬 그 밑에 급으로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칠레 지금 진행하는 거 내년 1분기에 발표 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하고 마엔게 이 광산 흑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 흑연 관련돼서 재미난 게 지금 인조흑연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중국 업체 제외하고는 생산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계속 적자 찍으면서 버티는 이유가 2026년 되면 중국산 흑연 못 쓴 거, 흑연 유예해 준 것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 그래도 선방했는데 흑연 때문에, 음극재 때문에 박살난 거거든요, 실적이.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럼 요 25년만 버티면 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흑연 규제, IRA 거기 세부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포스코 퓨처엠 흑연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흑연 관련돼서도 포스코 홀딩스 그룹 차원에서 탄자니아 광산 이 마인게 요거 인수해가지고 IRA에 대응하는 음극재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음극재 관련돼서는 흑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는 당연히 포스코밖에 없고 그렇죠. 글로벌로도 중국 업체 빼고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일본 흑연 업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거. 실리콘 음극재가 마찬가지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시네츠 화학으로 굉장한 엄청나게 큰 화학회사가 있는데 글로벌로 생산 기준으로 하면 탑 5권인데 시네츠 화학이 공격적으로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일본 업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그렇게 주요 요충지로 생각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도 마찬가지 흑연 업체도 일본 쪽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가 버티면서 오히려 이 외부 광산 인수하면서 이렇게 확장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서 배터리 주요 소재 중에 메탈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좀 가장 먼저 바닥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새 그 리튬 그 뭐 선물 가격이랑 앨범의 주가 이렇게 팡팡 뜨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을 좀 인식을 하고 좀 나타나고 리튬 가격 바닥권 나오면 양극재 업체들 물량 늘어나는 거는 퀀티티의 성장은 다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격 늘어나는 걸 보는 데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물량은 소재, 그 다음에 부품, 그리고 배터리 셀 모두 2분기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요, 내년에. 딱 유일하게 가격도 반등세는 다 2분기로 예상했는데 배터리 소재 단에서 양극재는 내년 1분기에 반등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튬 가격 반등이 올해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4개월 정도 뒤에 반영되는 양극재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가격 반등을 예상한 거 보면 리튬 가격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스코에 물려있는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3%가 넘거든요. 배당 받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포스코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에 갖는 실익이 물론 클 수도 있지만 포스코가 일단은 지금의 소위 말하는 리튬을 생산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서의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30만 원이 깨진 시점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수산화 리튬 매출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분명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리튬 그게 실제 사실은 포스코 76만 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기대감이나 어떻게 보면 수급의 쏠림의 현상으로 올라간 거고 2차전지 전체 붐으로 확 올라간 거고 그러면 그 2차전지 붐으로 올라갔을 때는 리튬 매출이 발생 안 했을 때고요. 그렇죠. 지금은 실제 리튬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반영이 돼야죠, 주가에. 근데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2차전지 전체 업황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냥 포스코도 도매급으로 빠진 거니까. 근데 심지어 철강 관련돼서도 본업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중국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포스코 전체적인 철강 시황이 회복이 되고 인도를 공략해서 인도라는 신성장 동력이 육성된다고 하니까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포스코홀딩스 배당 받으시면서 조금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 굳이 지금 팔려도 큰 실익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팔아가지고 다른 섹터 가서 수익 내실 수도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섹터 가서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포스코홀딩스 처음에 투자했을 때 원칙이 깨졌나?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만큼 어떤 확실한 그 업체가 가지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매출과 이익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했을 때 투자 원칙이나 판단과 기준이 깨지면 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한 투자 원칙이나 판단이나 기준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될 기회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분명히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매출로 찍히는 순간 그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리튬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조금만 좀 버티시면서 네.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사전지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요. 1차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때가 이제 상반기 때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LG에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주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ESS 배터리 수주가 이쪽 저쪽에서 계속 나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그 4680 배터리 양산 이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가 올라갔던 가나 다시 되밀렸을 때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야지 바닥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저점을 깨거나 저점을 다시 찍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LG엔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점을 깨도 심하게 깨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심하게 깨졌던 이유가 장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충격 이것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의 이제 레드 스윕 이렇게 되고 나니까 IRA 폐지 얘기 또 공공연하게 하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그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보조금, 그러니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AMPC 관련해 가지고도 삭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는 어찌됐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연비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버려 가지고, 연비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벌금 물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 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증시가 충격을 받는 데다 국장의 또 다른 내부적인 충격들, 요인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종이든 아니면 이렇게 회사든 간에 이 매크로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매크로가 일단 좀 안정이 돼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크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원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풀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그게 풀린다고 했었을 때는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 업황에 있어 가지고도 살짝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이 가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가가지고 그거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쪽 애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의회 구성이 상으로 봤을 때 저도 폐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상원도 60석이 지금 공화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제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진 못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 인하시켜준 거, 그거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보조금 삭감에는 동의할 것 같아요. 논리는 심플해요. 보조금을 없앤다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구민들, 어차피 그쪽 주민들 자체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지역 경제 문제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건 섣불리 못 덤비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없애려고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라는 게 절대 안 돼 하면서 막 삭발하고 뭐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정식이 아니잖아요.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조금은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MPC 관련해가지고도 결국은 또 금액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범죄인 걸 떠나가지고 트럼프가 언제 법만 따진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선 좀 당초 봤던 것보다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큰일 났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요. 그런데, 그나마 좀 해볼 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 쪽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전기차 가격도 엄청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안 받으면 아직은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북미 쪽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북미의 GM이나 또 심지어 테슬라까지 신차 출시 계획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거.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G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판매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공헌이익을 갖다가 플러스를 만들겠다. 이건 공헌이익이라는 건 이제 내부 관리비, 저쪽 그 본사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판매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비용하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략이 만약에 AMPC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AMPC 받은 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전기차를 더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GM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작년 이맘때 제가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24년 되게 안 좋게 보더라. 근데 요번에 컨퍼런스 콜 할 때 2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차량 판매 성장률이 25에서 30% 정도를 늘리겠다. 그럼 굉장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못하겠는데 하고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은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뭐 독일 업체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포커싱 돼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북미 시장 성장률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1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2차 전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뭐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30만 원 미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 관련해서는 이제 철강 산업 부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내부 관리에 조금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잇따른 화재가 자꾸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폭발 사고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그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관여가 됐고, 지금 구조에서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지만은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이게 60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네. 20만원대, 뭐 25만원, 6만원? 이 상황이면 사실 지금 판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복 속도 자체는 어차피 업황이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될 테니까, 그거는 당장에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 재무적인 안정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철강이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철강 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결로도 개별로도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급하게 막 팔아버리고 이러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통화가 안정이 되질 않고 여기서 1,500원을 만약 간다. 삼성전자 5만 원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첫 번째는 그 매크로 쪽에서 통화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안정이 된 다음에 봤을 때 지금 증시가 전반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섹터가 없지 않나요? 있나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은 지금 다 없는데,
그런 구조에서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뭐가 우선이 될지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우선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투명성이거든요. 불확실성,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우시겠지만은 새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는 환 리스크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시 자체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냐를 봤을 땐 트럼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카운터 파트너가 또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지금 쌉니다 하고 들어가서 단타 5% 3% 치겠다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 아니고 좀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평가 손실이 확대가 됐죠. 그런데 재고평가 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리튬 업체들 안에서도 치킨 게임이 형성되면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CATL이 조절했고 CATL 스타트 끊으니까 CATL만 조절한 게 아니에요. 호주에 있는 업체들 라이온타운이라든지 필바라 미네랄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의 지금 생산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공급을 조절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 가격 하락 방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틴토 세계 2등 광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틴토가 여기서 딱 리튬 가격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딱 볼 수 있는 게 리오틴토가 돈이 없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이제 인수한 게 아니라 네.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리튬 가격이 빠지는 최적의 타이밍. 네네. 야, 그래서 진짜 이 가격 완전 박앤셀이다 해서 9조 7천억에 9조 6천억에 아카디움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리튬이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리튬 가격이 여기서는 더는 안 빠지겠구나. 세계 2위 강산업체가 9조 넘는 돈을 들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했다는 거는 아카디움 리튬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인수를 했겠죠. 그렇겠죠. 타이밍을 계속 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나오겠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가 783억,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341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왜냐면 고정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장 지어놓고 세팅하고 그렇죠. 인건비 네. 들어가고 그게 해서 손실을 냈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2027년에 96,000톤, 27년에 96,000톤이고요. 26년에 67,000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1년 땡겨졌더라고요.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27년에 96,000톤이 아니고요. 26년에 96,000톤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25년 내년 67,000톤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 계획이 좀 땡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K온하고 일주일 정도 돼서 3년간에 최대 15,000톤의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외부 고객사를 받은 거죠, SK온을. 그러면 SK온만 받을걸? 삼성 SDI 입장에서 리튬 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포스코 홀딩스 거 쓰는 게 훨씬 싸겠죠. 네. 공급비, 운송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리튬에 어떤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메인테넌스라든지 그런 게 다양하게 포스코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그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SK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공급사가 다양화될 것 같고요. 광석 리튬 1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21,500톤이 가동 중에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이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0월 달입니다. 25,000톤 수산 리튬 공장 준공했기 때문에 이 25,000톤이 전기차 60만 대 분량이니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 외에 외부 고객사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물량이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가동률이 이제 50% 미만에서 내년에 67%, 70%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리튬 마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업체들 중단하는 거, CATL 중단하는 거 외에
새로 신규로 리튬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칠레만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칠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 돈 문제 때문에, 펀딩 문제 때문에 중단됐어요. 근데 언제 이게 재개될지가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무기한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미래에셋 레포트에 보니까 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50개 넘는 거 중에 지금 실제 진행하는 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무기한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리튬을 공급이 더 늘어나려면 신규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막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엄청 뛰어들어서 신규 공급이 늘어났다가 알아서 도태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리튬을 가장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염호 리튬밖에 없는데, 광석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더 도태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생산 단가를 못 맞춰서. 네네. 근데 생산 단가도 맞춰야 되면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품질 최고 좋은 게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랑 아까 말씀드린 리오틴토가 인수한 아카디움 리튬, 그 다음 미국의 엘버만, 칠레 SQM, 딱 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 업체가 품질 측면으로도 싹쓸이 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도에 리튬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거는 광석 리튬 1공장 21,5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하고 수산화 리튬 25,0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이 내년에 다 더해지면 46,500톤이거든요. 46,500톤이 100%는 안 될 거고, 당연히 가동률도 있을 거고 양산 수율도 있을 거니까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46,500톤 중에 한 35,000톤 정도는 이게 실제 매출로 반영된다고 하면 25년도에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근데 에비타 마진이 포스코에서 잡은 게 23% 정도니까 23% 마진 곱하면 대략 나오는 영업이익 계산이 되실 거고, 그 영업이익에 그래도 리튬 업체들 평균적으로 PR 밸류에이션을 철강 업체처럼 10배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리튬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평균 PER 저는 그래도 20배에서 25배 정도는 줘야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면 20배에서 25배를 곱하면 그게 딱 시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시총이 포스코에 저는 좀 더해지면 합리적으로 리튬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돼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철강 쪽에, 왜냐면 철강이 워낙 포지션이 크니까 80% 이상 되니까 글로벌 주요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적극적인, 즉각적인 수입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 중국산 철강이 이렇게 막 활개치면서, 왜 그렇겠어요? 중국에서도 철강이 남아도니까 자꾸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중국산 철강한테 지금 트럼프 예상되는 관세는 60%입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급감 우려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어디가 가져가냐? 사실은 국내 업체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전체 철강협회 WSA에도 24년도에 철강 수요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25년도에는 조금 회복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포스코 IR 자료입니다. 보통 인도 얘기하면요, 네. 타타 스틸 많이 아실 그렇죠. 거예요. 타타그룹 네, 유명하죠. 타타그룹이 저는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철강은 타타가 2등이고요. JSW가 1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가 이 1등인 JSW랑 인도의 발빠르게 일관 제철소를 합작해서 5조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고요. 500만 톤 이상이에요. 500만 톤. 500만 톤이고요. 이 JSW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갖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하고도 소재 사업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인도에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인도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3억 톤이라고 밝혔어요. 3억 톤. 근데 포스코하고 이 JSW가 예측한 건 2.5억 톤이거든요. 2억 5천만 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7%입니다. 연평균 7%. 다른 데는 철강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다. 근데 여기 7% 성장하는 거니까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이 1등 업체 JSW를 강력하게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2차 전지 2030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요 30%로 잡아놨어요. 30% 잡아놨다는 얘기는
인도 시장도 연평균 이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7%에서 대략 30% 정도 성장해야지 판매 목표 이 30%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도 자체 고성장하는 철강 시장을 둘 다 잡으려고 저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요거는 보시면 칠레 지금 염호 리튬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25년 1분기에 최종 파트너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만약에 칠레까지 된다? 그럼 리튬 관련돼서 뭐 엘버말, SQM, 아카디움 리튬 그 밑에 급으로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칠레 지금 진행하는 거 내년 1분기에 발표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하고 마엔게 이 광산 흑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 흑연 관련돼서 재미난 게 지금 인조흑연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중국 업체 제외하고는 생산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계속 적자 찍으면서 버티는 이유가 2026년 되면 중국산 흑연 못 쓴 거, 흑연 유예해 준 것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 그래도 선방했는데 흑연 때문에, 음극재 때문에 박살난 거거든요, 실적이.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럼 요 25년만 버티면 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흑연 규제, IRA 거기 세부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포스코 퓨처엠 흑연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흑연 관련돼서도 포스코홀딩스 그룹 차원에서 탄자니아 광산 이 마인게 요거 인수해가지고 IRA에 대응하는 음극재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음극재 관련돼서는 흑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는 당연히 포스코밖에 없고 그렇죠. 글로벌로도 중국 업체 빼고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일본 흑연 업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건 실리콘 음극재가 마찬가지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시네츠 화학이라고 굉장한 엄청나게 큰 화학회사가 있는데 글로벌로 생산 기준으로 하면 탑 5권인데 시네츠 화학이 공격적으로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일본 업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그렇게 주요 요충지로 생각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도 마찬가지 흑연 업체도 일본 쪽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가 버티면서 오히려 이 외부 광산 인수하면서 이렇게 확장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서 배터리 주요 소재 중에 메탈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좀 가장 먼저 바닥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새 그 리튬 그 뭐 선물 가격이랑 앨범의 주가 이렇게 팡팡 뜨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을 좀 인식을 하고 좀 나타나고 리튬 가격 바닥권 나오면 양극재 업체들 물량 늘어나는 거는 퀀티티의 성장은 다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격 늘어나는 걸 보는 데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물량은 소재, 그 다음에 부품, 그리고 배터리 셀 모두 2분기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요. 내년에 딱 유일하게 가격도 반등세는 다 2분기로 예상하는데 배터리 소재 단에서 양극재는 내년 1분기에 반등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튬 가격 반등이 올해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4개월 정도 뒤에 반영되는 양극재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가격 반등을 예상한 거 보면 리튬 가격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스코에 물려있는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3%가 넘거든요. 배당 받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포스코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에 갖는 실익이 물론 클 수도 있지만 포스코가 일단은 지금의 소위 말하는 리튬을 생산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서의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30만 원이 깨진 시점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수산화 리튬 매출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분명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리튬 그게 실제 사실은 포스코 76만 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기대감이나 어떻게 보면 수급의 쏠림의 현상으로 올라간 거고 2차전지 전체 붐으로 확 올라간 거고 그러면 그 2차전지 붐으로 올라갔을 때는 리튬 매출이 발생 안 했을 때고요. 그렇죠. 지금은 실제 리튬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반영이 돼야죠, 주가에. 근데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2차전지 전체 업황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냥 포스코도 도매급으로 빠진 거니까. 근데 심지어 철강 관련돼서도 본업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중국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포스코 전체적인 철강 시황이 회복이 되고 인도를 공략해서 인도라는 신성장 동력이 육성된다고 하니까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포스코홀딩스 배당 받으시면서 조금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 굳이 지금 팔려도 큰 실익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팔아가지고 다른 섹터 가서 수익 내실 수도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섹터 가서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포스코홀딩스 처음에 투자했을 때 원칙이 깨졌나?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만큼 어떤 확실한 그 업체가 가지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매출과 이익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했을 때 투자 원칙이나 판단과 기준이 깨지면 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한 투자 원칙이나 판단이나 기준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될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분명히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매출로 찍히는 순간 그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리튬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조금만 좀 버티시면서 네.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사전지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요. 1차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때가 이제 상반기 때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LG에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주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ESS 배터리 수주가 이쪽 저쪽에서 계속 나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그 4680 배터리 양산 이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가 올라갔던 가나 다시 되밀렸을 때 이전 저점보다 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야지 바닥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저점을 깨거나 저점을 다시 찍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LG엔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점을 깨도 심하게 깨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심하게 깨졌던 이유가 장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충격 이것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의 이제 레드 스윕. 이렇게 되고 나니까 IRA 폐지 얘기 또 공공연하게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보조금,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AMPC 관련해가지고도 삭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는 어찌됐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연비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버려가지고, 연비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벌금 물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증시가 충격을 받는 데다가 국장의 또 다른 내부적인 충격들, 요인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종이든 아니면 이렇게 회사든 간에 이 매크로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매크로가 일단 좀 안정이 돼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크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원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풀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그게 풀린다고 했었을 때는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 업황에 있어 가지고도 살짝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이 가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가가지고 그거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쪽 애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의회 구성이 상으로 봤을 때 저도 폐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상원도 60석이 지금 공화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제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진 못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 인하시켜준 거, 그거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보조금 삭감에는 동의할 것 같아요. 논리는 심플해요. 보조금을 없앤다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구민들, 어차피 그쪽 주민들 자체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지역 경제 문제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건 섣불리 못 덤비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없애려고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은 거야라고 하면서 정치라는 게 절대 안 돼 하면서 막 삭발하고 뭐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정식이 아니잖아요.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조금은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MPC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또 금액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걸 떠나 가지고 트럼프가 언제 법만 따진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선 좀 그 당초 봤던 것보다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큰일 났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요. 그런데 그나마 좀 해볼 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 쪽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전기차 가격도 엄청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안 받으면 아직은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북미 쪽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북미의 GM이나 또 심지어 테슬라까지 신차 출시 계획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거.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G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판매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공헌이익을 갖다가 플러스를 만들겠다. 이건 공헌이익이라는 건 이제 내부 관리비, 저쪽 그 본사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판매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비용하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익을 내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략이 만약에 AMPC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AMPC 받은 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전기차를 더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GM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작년 이맘때 제가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24년 되게 안 좋게 보더라. 근데 요번에 컨퍼런스 콜 할 때 2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차량 판매 성장률이 25에서 30% 정도를 늘리겠다. 그럼 굉장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못하겠는데 하고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은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뭐 독일 업체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포커싱 돼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북미 시장 성장률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1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2차 전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뭐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30만 원 미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 관련해서는 이제 철강 산업 부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내부 관리에 조금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잇따른 화재가 자꾸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폭발 사고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그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관여가 됐고, 지금 구조에서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지만은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이게 6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데, 네. 20만 원대, 뭐 25만 원, 6만 원? 이 상황이면 사실 지금 판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복 속도 자체는 어차피 업황이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될 테니까 그거는 당장에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 재무적인 안정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철강이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철강 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결로도 개별로도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급하게 막 팔아버리고 이러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좀 늦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통화가 안정이 되질 않고 여기서 1,500원을 만약 간다. 삼성전자 5만 원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첫 번째는 그 매크로 쪽에서 통화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안정이 된 다음에 봤을 때 지금 증시가 전반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섹터가 없지 않나요? 있나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은 지금 다 없는데 그런 구조에서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뭐가 우선이 될지를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우선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투명성이거든요. 불확실성,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우시겠지만은 새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는 환 리스크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시 자체 리스크 그 가장 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냐를 봤을 땐 트럼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카운터 파트너가 또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지금 쌉니다 하고 들어가서 단타 5% 3% 치겠다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 아니고 좀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평가 손실이 확대가 됐죠. 그런데 재고평가 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리튬 업체들 안에서도 치킨 게임이 형성되면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CATL이 조절했고 CATL 스타트 끊으니까 CATL만 조절한 게 아니에요. 호주에 있는 업체들 라이온타운이라든지 필바라 미네랄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의 지금 생산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공급을 조절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 가격 하락 방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틴토 세계 2등 광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틴토가 여기서 딱 리튬 가격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딱 볼 수 있는 게 리오틴토가 돈이 없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이제 인수한 게 아니라 네.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 리튬 가격이 빠지는 최적의 타이밍. 네네. 야, 그래서 진짜 이 가격 완전 박앤셀이다 해서 9조 7천억에 9조 6천억에 아카디움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리튬이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리튬 가격이 여기서는 더는 안 빠지겠구나. 세계 2위 광산업체가 9조 넘는 돈을 들어서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했다는 거는 아카디움 리튬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인수를 했겠죠. 그렇겠죠. 타이밍을 계속 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나오겠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가 783억,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341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왜냐면 고정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장 지어놓고 세팅하고 그렇죠. 인건비 네. 들어가고 그게 해서 손실을 냈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2027년에 96,000톤, 27년에 96,000톤이고요. 26년에 67,000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1년 땡겨졌더라고요.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27년에 96,000톤이 아니고요. 26년에 96,000톤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25년 내년 67,000톤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 계획이 좀 땡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K온하고 일주일 정도 돼서 3년간에 최대 15,000톤의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외부 고객사를 받은 거죠, SK온을. 그러면 SK온만 받을걸? 삼성 SDI 입장에서 리튬 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포스코 홀딩스 거 쓰는 게 훨씬 싸겠죠. 네. 공급비, 운송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리튬에 어떤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메인테넌스라든지 그런 게 다양하게 포스코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그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SK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포스코 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공급사가 다양화될 것 같고요. 광석 리튬 1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21,500톤이 가동 중에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이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입니다. 25,000톤 수산 리튬 공장 준공했기 때문에 이 25,000톤이 전기차 60만 대 분량이니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 외에 외부 고객사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물량이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가동률이 이제 50% 미만에서 내년에 뭐 67%, 뭐 70%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진이 충분히 리튬 마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 업체들 중단하는 거, 시애틀 중단하는 거 외에 새로 신규로 리튬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칠레만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칠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 돈 문제 때문에, 펀딩 문제 때문에 중단됐어요. 근데 언제 이게 재개될지가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무기한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미래에셋 레포트에 보니까 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50개 넘는 거 중에 지금 실제 진행하는 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무기한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리튬을 공급이 더 늘어나려면 신규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막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엄청 뛰어들어서 신규 공급이 늘어났다가 알아서 도태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리튬을 가장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염호 리튬밖에 없는데, 광석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더 도태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생산 단가를 못 맞춰서. 네네. 근데 생산 단가도 맞춰야 되면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품질 최고 좋은 게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랑 아까 말씀드린 리오틴토가 인수한 아카디움 리튬, 그 다음 미국의 엘버만, 칠레 SQM, 딱 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 업체가 품질 측면으로도 싹쓸이 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년도에 리튬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거는 광석 리튬 1공장 21,5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하고 수산화 리튬 25,000톤, 요거 가동되는 부분이 내년에 다 더해지면 46,500톤이거든요. 46,500톤이 100%는 안 될 거고, 당연히 가동률도 있을 거고 양산 수율도 있을 거니까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46,500톤 중에 한 35,000톤 정도는 이게 실제 매출로 반영된다고 하면 25년도에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근데 에비타 마진이 포스코에서 잡은 게 23% 정도니까 23% 마진 곱하면 대략 나오는 영업이 계산이 되실 거고, 그 영업이익에 그래도 리튬 업체들 평균적으로 PR 밸류에이션을 철강 업체처럼 10배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리튬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평균 PER 저는 그래도 20배에서 25배 정도는 줘야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면 20배에서 25배를 곱하면 그게 딱 시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시총이 포스코에 저는 좀 더해지면 합리적으로 리튬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돼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철강 쪽에, 왜냐면 철강이 워낙 포지션이 크니까 80% 이상 되니까 글로벌 주요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적극적인, 즉각적인 수입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 중국산 철강이 이렇게 막 활개치면서, 왜 그렇겠어요? 중국에서도 철강이 남아도니까 자꾸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중국산 철강한테 지금 트럼프 예상되는 관세는 60%입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급감 우려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어디가 가져가냐? 사실은 국내 업체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전체 철강협회 WSA에도 24년도에 철강 수요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25년도에는 조금 회복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포스코 IR 자료입니다. 보통 인도 얘기하면요. 네. 타타 스틸 많이 아실 그렇죠. 거예요. 타타그룹 네, 유명하죠. 타타그룹이 저는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철강은 타타가 2등이고요. JSW가 1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가 이 1등인 JSW랑 인도의 발빠르게 일관 제철소를 합작해서 5조 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고요. 500만 톤 이상이에요. 500만 톤. 500만 톤이고요. 이 JSW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갖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래서 2차 전지 소재하고도 소재 사업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인도에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인도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3억 톤이라고 밝혔어요. 3억 톤. 근데 포스코하고 이 JSW가 예측한 건 2.5억 톤이거든요. 2억 5천만 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7%입니다. 연평균 7%. 다른 데는 철강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다. 근데 여기 7% 성장하는 거니까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이 1등 업체 JSW를 강력하게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2차 전지 2030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요 30%로 잡아놨어요. 30% 잡아놨다는 얘기는 인도 시장도 연평균 이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7%에서 대략 30% 정도 성장해야지 판매 목표 이 30%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도 자체의 고성장하는 철강 시장을 둘 다 잡으려고 저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요거는 보시면 칠레 지금 여모리튬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25년 1분기에 최종 파트너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만약에 칠레까지 된다? 그럼 리튬 관련돼서 뭐 엘버말, SQM, 아카디움 리튬 그 밑에 급으로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칠레 지금 진행하는 거 내년 1분기에 발표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하고 마엔게 광산 흑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 흑연 관련돼서 재미난 게 지금 인조흑연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중국 업체 제외하고는 생산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계속 적자 찍으면서 버티는 이유가 2026년 되면 중국산 흑연 못 쓴 거, 흑연 유예해 준 것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 그래도 선방했는데 흑연 때문에, 음극재 때문에 박살난 거거든요, 실적이.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럼 요 25년만 버티면 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흑연 규제, IRA 거기 세부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포스코 퓨처엠 흑연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흑연 관련돼서도 포스코홀딩스 그룹 차원에서 탄자니아 광산 이 마인게 요거 인수해가지고 IRA에 대응하는 음극재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음극재 관련돼서는 흑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는 당연히 포스코밖에 없고 그렇죠. 글로벌로도 중국 업체 빼고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일본 흑연 업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거. 실리콘 음극재가 마찬가지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시네츠 화학이라고 굉장한 엄청나게 큰 화학회사가 있는데 글로벌로 생산 기준으로 하면 탑 5권인데 시네츠 화학이 공격적으로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일본 업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그렇게 주요 요충지로 생각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쪽도 마찬가지 흑연 업체도 일본 쪽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가 버티면서 오히려 이 외부 광산 인수하면서 이렇게 확장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서 배터리 주요 소재 중에 메탈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좀 가장 먼저 바닥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요새 그 리튬 그 뭐 선물 가격이랑 앨범의 주가 이렇게 팡팡 뜨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을 좀 인식을 하고 좀 나타나고 리튬 가격 바닥권 나오면 양극재 업체들 물량 늘어나는 거는 퀀티티의 성장은 다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격 늘어나는 걸 보는 데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물량은 소재, 그 다음에 부품, 그리고 배터리 셀 모두 2분기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요, 내년에. 딱 유일하게 가격도 반등세는 다 2분기로 예상했는데 배터리 소재단에서 양극재는 내년 1분기에 반등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리튬 가격 반등이 올해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4개월 정도 뒤에 반영되는 양극재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가격 반등을 예상한 거 보면 리튬 가격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스코에 물려있는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 3%가 넘거든요. 배당 받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포스코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에 갖는 실익이 물론 클 수도 있지만 포스코가 일단은 지금의 소위 말하는 리튬을 생산하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서의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30만 원이 깨진 시점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수산화 리튬 매출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분명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리튬 그게 실제 사실은
포스코 76만 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기대감이나 어떻게 보면 수급의 쏠림의 현상으로 올라간 거, 2차전지 전체 붐으로 확 올라간 거고, 그러면 그 2차전지 붐으로 올라갔을 때는 리튬 매출이 발생 안 했을 때고요. 그렇죠. 지금은 실제 리튬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반영이 돼야죠, 주가에. 근데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2차전지 전체 업황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냥 포스코도 도매급으로 빠진 거니까. 근데 심지어 철강 관련돼서도 본업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물량이, 중국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포스코 전체적인 철강 시황이 회복이 되고 인도를 공략해서 인도라는 신성장 동력이 육성된다고 하니까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포스코홀딩스 배당 받으시면서 조금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 굳이 지금 팔려도 큰 실익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팔아가지고 다른 섹터 가서 수익 내실 수도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섹터 가서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포스코홀딩스 처음에 투자했을 때 원칙이 깨졌나?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만큼 어떤 확실한 그 업체가 가지는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매출과 이익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했을 때 투자 원칙이나 판단과 기준이 깨지면 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한 투자 원칙이나 판단이나 기준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야 될 기회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분명히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 매출로 찍히는 순간 그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 리튬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좀 버티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